7월 마지막 정말 덥네요. 날씨가 이거 미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 지어지고서 매각이 먼저 됐어요. 통임대를 그 다음에 맞췄는데요. 통임대가 맞춰진 거라고요? 네, 통임대요. 제가 뭐 다른 임대 맞추는 거 보셨어요? 통임대요. 임대가 맞춰지기 전에 매각되는 것도 어려운데 통임대도 사실 홍수한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시장에 지금 통임대가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코로나 시절 때 금리 떨어졌을 때 그때 매입하셔갖고 막 리모델링 공사하시고 혹은 이제 신축 공사 하셨던 분들의 물건이 임대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급이 많이 되면 임대료가 아무래도 경쟁이 되니까 좀 낮아질 수 있지 않나요? 대형 빌딩들도 그렇고 꼬마 빌딩들이 보면은 그 평수도 다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내부에 들어간 마감재도 다르고 인테리어 상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면적에 따라서 시세라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임차인이 쓰고 싶게끔 잘 만들어 놨으면은 뭐 더 받는 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공급이 되게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건물 근처만 해도 나와 있는 임대 물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곳 중 하나가 엄청 싸게 임대차가 맞춰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사실 여기도 살짝 이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금액을 낮춰야 될까? 아니다. 그래도 버텨보자. 그래서 2달 만에 맞췄어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당초 2억에 2,400, 2,500 예상을 했었었는데 3억에 2,900에 네. 여기가 연면적이 170평 조금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러면 3억에 2,900을 내고 들어오는 업종은 어떤 업종이 들어왔죠? IT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저희가 짓는 건물이 150평에서 200평 중반 사이, 요즘 통임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IT 쪽이 좀 많아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늘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임차인이 들어와서 쓰고 싶게끔 만들어 놔야 되고 철저하게 임차인 입장에서 완성이 돼 있어야 되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디테일도 디테일인데 가격도 솔직히 월 2,900? 세죠. 네. 그리고 2,400, 500 계획하셨는데 한 4, 500을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1년이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매매가로 치면은 차이도 꽤 크고요. 근데 제가 진행하는 물건들은 너무너무 제가 자신이 있는 게 진짜 그 디테일의 차이가 다르거든요. 정말 제가 잘 꾸며놓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임차인 입장이거든요. 건물주긴 하지만 임차인들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지 이런 요소들을 제가 좀 잘 알아요. 그래서 다 반영을 해서 해놓으면은 아니야 다를까 잘 됩니다. 임대료를 평당으로 계산하나요? 평당보다는요 총 연면적에 플러스 예를 들어 150평이다 그럼 여기다가 한 1,000만 원 더 받을 수 있겠다 혹은 1,500을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감적으로 가요. 그 일반 다른 업체들은 아마 뭐 NI 평당 임대료를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감으로 가서 이게 건물이나 그 주변 상황이나 이 내 상태를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저만의 감이에요. 이건 공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건물이 있는 위치 주변은 어떤 건물들이 있는 상태예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많고 뭐 영화사, 건축사 뭐 이런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데들이 좀 많죠. 건물 바로 근처에 뭐 진짜 엔터테인먼트 회사 많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위치고요. 여기가 강남구청역 역세권이거든요. 선정역이랑 더블 역세권. 대표님이 짓는 건물의 경쟁력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원하는 거, 임차인이 원하는 건물, 그리고 매수자가 원하는 건물, 미래를 보고 선반영을 시켜놓는 거죠. 통임대 이제 수요가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대표님은 이런 수요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영쌤하고 저하고 한 7, 8년 정도를 통임대, 상가, 사무실, 임차를 전문적으로 했었어요. 이게 뭐 1, 2년에서 쌓인 노하우가 아니고 옛날에 막 강남에 막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많을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걸 맞췄었거든요. 공급이 많이 되기 전에도 공실이 좀 많았거든요.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때는 물건 자체가 통임대 물건 자체가 얼마 없었어요. 사실 저는 요즘같이 지금 이 공급 물건이 많은 시장에 통임대를 맞췄다는 거는 자부심 가질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남에 지금 물건 통임대 되게 많이 나와 있던데 이게 안 맞춰지시고 그러면은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게 임차인이 들어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는지 첫 번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너무 비싸진 않은가 또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공실이 좀 어쨌든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오늘 뿌듯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금리 시기 때 다른 데서 거래 못하고 있을 때 저희는 꾸준하게 계속 거래를 했었고 그리고 요즘같이 지금 통임대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을 때 임대를 이렇게 맞춘다는 거 남들이 못할 때 잘해야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늘 실력을 갖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와도 그런 거 관계없이 늘 일을 잘해야 저는 잘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시기와 불황에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내 본질이 좋으면은 그냥 계속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랑하면 또 악플 달리니까. 네. 요즘 시기에도 통임대 맞춰집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잔금 처리 핵심, 이제 나머지 잔금이 잘 들어가는지 이체된 거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 시설물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수인계 해드려야 될 거 인수인계 다 해드렸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다음에 오늘까지 미납된 공과금에 대해서 다 정산을 해서 이제 임차인분이 오늘부터 빵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납부되셔야 될 거는 오늘 납부를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이제 인수인계를 해드릴 건데요. 아, 자식 같은 건물을 이거 또 이게 통임대를 놓으니까 좀. 오늘 오신 분들은 누구누구 오신 거죠? 임차인분 오셨고, 건물주님 오셨고, 임차인책 중개해주신 공동부동산 쪽에서도 오셨고요. 이 건물 매각된 거 아닌가요? 매각됐죠. 그래서 매입을 주최한 그 부동산에서도 오셨어요. 이런 거는 직원들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직원들이 해도 되죠. 그래서 오전에 공과금 정산은 이제 직원들이 해갖고 왔어요. 추후에 문제가 생기고 뭐 시설물적으로 뭐가 고장나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도 저한테 어차피 전화를 주셔야 되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콘텐츠를 찍으려고 오늘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늘 이렇게 하죠. 당연히 이렇게 하지. 그래서 강남에 계신 부동산들이 저 많이 압니다. 너무 덥습니다. 저기 자켓을 벗었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렇게 큰 건물이 진짜 통임대가 나가긴 하네요. 아, 한두 번 보냐고. 많이 봤잖아 지금 일하면서. 한두 개 보냐고. 아, 근데 지금 상황이 공급이 많은데도 가격이 안 내려가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높게 맞췄다는 게 저는 좀 놀랍거든요. 근데 이 임대 통임대 넣을 때도 진짜 기획을 정말 잘해야 돼. 그러니까 떡하니 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획 잘해야 되고 연출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진짜 그냥 저어놓고 그냥 뭐 전 제일 바보가 이제 현수막 붙여놓는 거. 진짜 그거 진짜 안 되거든요. 기획 연출 이런 걸 좀 잘해서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반하실 수 있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3억에 2,900 내고 오시는 그런 기업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매물이 많은데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선택하시겠죠. 당연하죠.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아, 이 시기에 팔리냐, 이 시기에 통임대가 나가냐 하는데 다 이루시네요. 당연하죠.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불안하면은 말로 이렇게 뱉잖아요. 요즘 시기에 그게 되겠어? 혹은 요즘 그런 거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이뤄요? 저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되기 위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고 이 건물에 뭔가를 해놔야 그런 게 나갈까?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직장인일 때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 차이가 아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건물주분들은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행동을 할 때는 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사람인지라 군중심리에 휩쓸리지 않기도 어렵거든요. 대표님은 그런데 흔들리진 않으시나 봐요. 아, 전혀. 저는 저만의 소신을 갖고 저만의 기술을 갖고 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분들이 일을 해결해 줄 거 아니잖아요. 일은 제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남의 말을 참고만 하는 것 뿐이지 결국적으로는 제 생각대로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부동산이나 무언가 투자를 할 때 확신이 없거나 정보가 없으면 불안하고 내가 정보를 알고 있고 투자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고 하는데 대표님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해야 돼요. 내가 일생일 때 가장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면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는 기본인 거고요. 두 번째는 강의 때도 그렇고 늘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일을 하나 할 때 내가 잘났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일을 단계별로 함께 해줄 팀들이 필요해요.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을 알아내는 게 저는 진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 옆에서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 날 도와주면은 그 사업은 어쨌든 무조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전문가들 찾아내는 게 진짜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잘해야 진짜 빛이 나는 거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잘 되는 걸 보면서 잘 되는 이유를 좀 찾아내시고 방법을 배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이 너무 좁아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못 보고 있네요. 네, 다음에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